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해 북부선이 반영은 됐지만 노선 결정이 늦어지며 폐철도 부지에 정착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동해 북부선 철도 부지에 지어진 주택들입니다. 이곳에 사는 20여 가구는 수십 년간 증개축은 물론 화장실도 제대로 못 지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이걸 사용하면서 첫 번에 집을 지었는데 그대로 지금 한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정부 정책으로 철도 부지에 정착했지만 철도 복원을 이유로 토지를 불화받지 못하고 매년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동해 북부선 철도 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강릉에서 고성까지 100km에 걸쳐 33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부가 폐철도 부지 용도 폐지를 약속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해 북부선 사업이 반영됐지만 신규 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철로가 놓일 것이다.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현재 미건설사 부지는 다 행정구역으로 좀 묶여 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해 북부선 건립이 가시화되면 옛 철도 부지의 용도 폐지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옛 철도 부지를 하루속히 넘겨받아 편하게 살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저온 현상과 잦은 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양봉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벌들은 꿀 생산은커녕 먹이조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양봉장. 꿀을 따러 나가야 할 꿀벌들이 벌통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수시로 통안을 들락거리고 있지만 막상 열어보면 벌집에는 빈 방들만 가득합니다. 한창 꿀을 생산해야 할 시기인데도 벌들이 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 꽃에 꿀이 없다 보니 꿀을 따러 나갔던 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예년에는 평년작 볼 때 한 3-4대 떴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요. 떴다 해도 반대꼴 정도, 벌한테 미안한 정도. 겨우내 강추위로 아까시나무가 냉해를 입은 데다 봄철 비가 자주 내리면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 것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탓에 꽃의 꿀 분비량이 크게 줄었고 개화 시기가 전국적으로 비슷해져 이동식 양봉을 힘들게 했습니다. 벌들이 먹을 것도 부족해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꿀 생산량도 그만큼 이제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까시나무. 이상기후로 꿀을 주는 밀원수가 피해를 입으면서 양봉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학원 등에서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현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자유학년제가 적극 추진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중학생의 선행학습 실태조사 결과 수학은 93%, 영어는 87%가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10% 안팎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학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사교육 없이 키우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 걱정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안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눈 감고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내용과 수업 평가 방법을 바꿔 배움 성장 평가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즐겁게 배우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받는 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보자 하는 취지로 자유학년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방화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화재가 254건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방화나 방화 의심 화재는 주거용 건물에서 100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차량이 35건, 임야가 24건 등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방화 원인 중 가정 불화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주변에서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119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기 학생 돌봄 사업인 가정형 위센터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센터에 입소해 한 학기 동안 생활하며 텃밭 가꾸기와 영상 제작, 부모 교육과 상담 등을 받는 것으로 센터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춘천과 원주에 센터가 정식 개소해 현재 춘천 6명, 원주 12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도내 5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5개 사업은 홍천군 백두대간 운두령 구름마을 재생사업을 비롯해 삼척시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사업, 그리고 횡성군 박물관 가는 길 조성사업 등으로 8월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선정될 경우 단일 시군 사업에 최대 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내 수산물 자급률이 7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1990년 126.8%까지 올랐다가 2005년 68.8%까지 떨어졌지만 양식산업 성장 등으로 다시 상승해 2011년 84.6%까지 회복했다 2016년 74.5%로 5년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2016년 기준 고등어 자급률이 79.2%로 높고 갈치 53.3%, 오징어 53.2%였고 명태는 5.9%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도의 주거 이동률이 도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강원도가 32.3%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 35.9%보다 낮지만 도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 30.3%보다는 높은 겁니다. 거주기간 2년 이내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주거 이동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주거 이동률은 8개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는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입주 예정 아파트는 6월 2,088세대, 7월 1,357세대, 8월 1,716세대 등 모두 5,161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2,359세대로 가장 많고 춘천이 1,123세대, 평창이 600세대, 동해가 384세대, 영월이 334세대, 양양이 209세대, 횡성은 152세대 등입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원주 롯데캐슬 더퍼스트 1,243세대가 6월, 춘천 일성 트루엘 더퍼스트 1,123세대가 7월, 원주 롯데캐슬 더퍼스트 2차 1,116세대가 8월 등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2도, 영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 강원 산지는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원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원주시는 일반 휴게 음식점과 게임업소, 당구장과 실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건물 내외부 금연구역 표시와 스티커 부착 여부 등도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